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요즘 한국에서는 단연 미세먼지가 가장 큰 뉴스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곳 캘리포니아는 강력한 환경 보호 정책을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기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 한국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참 이거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보면 천국이죠. 그렇습니다. 역시 강력한 환경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환경 정책을 이렇게 강력히 펴는 것이 또 이 사람들에게는 주민들에게 또 뭐 기업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을 감내함으로써 이런 또 맑은 대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요즘 뉴스를 통해서 우리도 미국에 살고 있지만 다 알고 있는데 네.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체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한국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한국 자체적으로 이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들이 있고요. 외부적인 요인은 잘 알다시피 중국으로부터 날라오는 거. 네,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지면서 너무 어려운데 자체적인 문제는 한국이 뭐 60년대, 70년대부터 산업화 통해서 경제 발전 신화를 이뤘죠. 정말 그 가장 못 살던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지금은 또 정말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발전과 성장에만 올인했다. 경제 발전과 경제 성장에만 올인했고 환경 문제 같은 것은 아예 신경 쓰지도 않았고 뭐 그린벨트나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항상 그것은 그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경제 개발에만 집중했는데 그게 수십 년간 쌓여온 것이 결국 이제는 터지고 만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 이게 하루 이틀 쌓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계속 얘기는 하겠지만 다른 나라들 세계 주요 국가들 보면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어려움이라고 그럴까? 이걸 방치할 경우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인지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보면 경제 개발하면서 경제 발전하더라도 이 환경적인 문제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 병행해서 정책을 실시하는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너무 한쪽으로 좀 쏠렸다는 점. 네. 그게 지금 큰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중국이 뭐 아시다시피 세계의 공장 아닙니까? 중국에서 엄청난 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이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또 한국으로 날라오고 있고요. 중국도 사실 과거의 한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 환경적인 뭐 요즘은 이제 하도 미세먼지나 황사나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는 중국 정부보다 이제 환경 문제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도 오랫동안 한국처럼 경제 발전 일변도의 그런 정책을 펼쳤고요. 그래서 환경을 별로 신경 안 쓰고 경제 발전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 한국과 비슷한 양상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고 여기에 비해서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엄격한 그 친환경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해도 또 주민들, 일반 개개인들이 좀 마찬가지로 좀 어려움을 토로하더라도 그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 굳건히 그걸 유지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와서는 좀 빛을 발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캘리포니아도 굉장히 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감소시키느냐 이걸 두고서 굉장히 난리잖아요. 네, 그렇죠. 예. 캘리포니아주의 이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조금 벤치마킹을 하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뭐 개인이나 기업들의 반발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어떻게 그것을 또 안고 가고 또 어떻게 그것을 또 누르고 가고 이런 부분을 캘리포니아를 보면서 정부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강력한 미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친환경 주가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50개 주 중에서 가장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마련한 게 캘리포니아고요. 연방 정부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아예 배기가스 없는 배출가스 제로 시대를 추구해 왔죠. 네. 그만큼 캘리포니아는 오래전부터 벌써 거의 30년이 됐는데 30년 전부터 이렇게 배기가스 문제, 환경 문제를 생각해 왔고 제로 이미션 그래서 배출가스 제로 자동차를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질의 개선을 위해서
Electric Vehicle Only, 대중교통 정책. 그러니까 적어도 대중교통을 하는 그런 차들은, 그러니까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차들은 반드시 전기차여야 된다. 그런 차들은 가솔린차나 디젤은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런 거고요. 특히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게 경유차, 그러니까 디젤이잖아요. 디젤이 가장 안 좋다고 하는데 그 디젤은 사실상 뭐 캘리포니아는 퇴출입니다. 퇴출됐고 굉장히 디젤을 모는 거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가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는 물론 이제 태평양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중국과 이웃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리적인 그런 아주 이점은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사실은 뭐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중국의 이 미세먼지가 워낙 강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태평양을 건너온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건너온다 하더라도 건너오면서 많이 또 희석이 될 테니까 한국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미세먼지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건데 워낙에 이런 친환경 정책을 강력히 펼치다 보니까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뭐 훨씬 좋은 상황이고요. 또 캘리포니아는 매년 산불,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형 산불에서 이 나무나 풀들이 타고 거기서 날아다니는 재라든가 연기 이런 것 등이 대기의 질을 이제 나쁘게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한창 산불이 일어날 때는 밖에 나가면 사실 우리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숨쉬기 목이 뜨겁고 목이 따갑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계속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때만 잠시 그러고 다시 대기가 좋아지고 회복이 되는 것은 역시 이런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규제 같은 것을 좀 체계적으로,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뭐 닥치니까 눈앞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오랜 어떤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점을 캘리포니아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맞아요. 네, 지적을 잘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이 뉴스 시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70년대나 80년대에 사실 이 남가주가 최악의 스모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완전히 한 층이 시커먼 이 스모그로 덮여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 갔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그 상공을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무슨 뭐 꼭 하나의 무슨 구름을 지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새까맸어요, 여기. 그러니까 스모그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많이 아팠던 곳이고, 그런데 이제 이 정책을 펼치면서 우선 가솔린이 말이죠. 그 당시에는 뭐 레드다, 언레디다 뭐 이런 가스가 여러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언레드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매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뭐 방지할 수 있는 또 특별한 성분을 또 추가시키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가스값이 다른 주보다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자동차도 보면은 스모그 체크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2년에 한 번씩 꼭 스모그 체크를 하게 돼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한 규제를 좀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맑아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동차가 가장 많은 매연을 내고 그다음에 이 스모그를 만들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내는 가장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자동차였는데 거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이게 지금 이 캘리포니아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좋은데 정부가 그래서 뭐 차량 2부제 시행한다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반발도 많이 해요. 뭐 자동차가 뭐 미세먼지 중에서 얼마나 기여하겠냐, 자동차 규제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반발해서 정부가 하는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가 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무슨 대형 공장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그런 거가 아니라 자동차는 필수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좀 희생을 하면서 자기 절제를 하면서 따라주면, 그러면 그것이 지금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물론 효과를 보진 않겠지만 분명히 효과를 볼 것이고요. 그런 것이 시작이 돼야 될 것이고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근데 뭐 자동차 갖고 뭐 그러느냐, 괜히 우리 힘들게만 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는 참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찌됐건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그 주 환경보호청 EPA를 통해 가지고 이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규제를 했습니다. 강력해요. 특히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경유차, 디젤차, 디젤이 미세먼지 발암 위험도 70%라고 그러죠. 그 경유차에서 나오는 그 배출 입자 때문에 그 보고서가 캘리포니아 주 환경보호청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나노 입자,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가솔린 차량보다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그런 그 매연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훨씬 작아요. 나노 입자인데 이것이 폐암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병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 이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규제에 들어갔는데요. 이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이런 매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인체에 침투하기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작을수록 또 뭐 콧구멍이다 예를 들어서 귓구멍이라든가 아니면 네. 상처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들어올 수가 그렇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디젤 차량의 나노 입자가 굉장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캘리포니아는 알고서 상당히 그 강력한 그 제재 정책을 펼쳤고 이 오래전부터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 차량, 수소 차량 이런 친환경 차량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 강력히 규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가솔린 타지 말고 디젤 타지 말라고 규제만 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친환경 차량,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수소차를 탈 경우에는 또 혜택을 주는 네. 카풀이라든가 카플레인을 네, 쓸 쓸 수 수 있게 있었죠. 네. 각종 혜택을 주면서 유인책도 같이 펼쳤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주민들도 당연히 반발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새로운 차를 살 때 이제는 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이제 수소차 이런 차들에 관심을 갖고 가격은 다소 비싸긴 하지만 아직은 비싸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차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제는 이 환경 문제가 그런 차들을 사용함으로써 얼마나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따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그렇게 이부지하고 그러면 물론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해 보이는 정책을 하지 않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지는 건 싫고 근데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라고 요구는 하고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뭐 희생이건 네. 불편이건 불편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게 환경 정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늦긴 늦었지만 늦었다고 해서 가만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부터라도 그런 정책을 좀 강하게 펼치고 대신에 정부도 좀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최영호 앵커께서 이제 1970년대 이 LA의 네. 대기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현재는 굉장히 지금 좋아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좀 들여다보면 네. 이 한국 정부가 현재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네.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좀 앞서 차량을 하나 예로 들었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데 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뭐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뭐 정부가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움이 닥치다 보니까 당장 어떻게 하든지 대책을 내놓는 차원에서 내놓는 거지 중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감축량을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 그걸 계속 이제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석 연료 사용을 이제 줄이고 있고요. 재생 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이게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편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불편함을 좀 감수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 될 길은 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살기 힘들지만 내 자식들이 이런 여기서 살게 하는 거 참 보기 힘들다. 그래서 차라리 이민 가고 싶다는 생각들을 미세먼지 보면서 많이 네. 한다고 하는데 특히 한국의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실내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뭐 아무리 창문 닫아놓고 해도 완벽하게 밖에서 들어오는 그 공기를 차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자식들이 좀 맑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는 오래전부터 이런 정책을 실시해 와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산업발전, 경제발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쌓이고 쌓여온 문제들이 터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좀 더
고통을 좀 감수를 해야 될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고요. 주요 선진국들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경제 발전과 친환경 정책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또 한국과 달리 이런 미세먼지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좀 바꾸는 그런 작업에 좀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도 뉴스 보니까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이제 협의해서 그래서 중국이 최소한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라도 알려주겠다, 통보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최대한 협조를 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차량 이부제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필요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때에는 네. 당연히 이부제로 가야죠. 가야죠. 네. 네, 그건 뭐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받아들여야죠. 없습니다. 예. 법으로 규제를 네.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싫다 또는 내 생업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일일이 이 사람 저 사람의 그런 어떤 불만을 다 받아주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야 될 분명히 필요성은 있겠지만 정부가 네. 어찌됐건 기업과 시민들을 잘 설득해야 되겠고 그리고 한국의 가장 문제가 대통령이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단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미세먼지 관련해서만큼은 어느 당이 집권하건 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느 당의 대통령이 되건 상관없이 갈 수 있도록 그 초당적인 어떤 태스크포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정책은 뭐 20년, 30년 계속 간다는 그런 합의를 하면서 그런 타스크포스 팀은 계속 가주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더라도 그런 어떤 타스크포스 팀은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될 텐데 과연 한국의 정치권에서 해낼 수 있을지 꿈 같은 얘기죠. 근데 말이에요. 사실 지금 돌아보면은 이거 저희 캘리포니아 주가 정말 엄격했던 게 우선 이 바디숍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밖에서 그냥 페인트 칠 그냥 했어요. 했었죠. 자동차에다가. 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없으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또 공장들도 많이 옮겨져 갖고 옮겨졌죠. 그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그렇죠. 단속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뭔가 이 공권력도 네. 동원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좀 협조를 참여를 해줘야 해야 되는 되고. 거고 네. 이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남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네요. 우리 주영석 기자가 이제 한국의 환경부 장관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니 정말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한국에서 말이에요. 뭐 환경부 장관이 여기도 누가 댓글 올렸습니다만은 야외에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다 빨아들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차량 이부제는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공기청정기 이런 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그건 정말 눈앞에 닥친 어떤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네.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렇게 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가 네. 불신을 받는 것 같은데요. 네.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욕 먹을 거 먹더라도 정말 현실을 얘기해 주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영석 환경청 장관이었습니다.